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채권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할 것 없이 모두 다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급등 중인 채권 금리와 강달러 현상을 표면적인 이유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장기채 금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 차트인데요. 얼마 전 고점인 4.3%를 넘어서 현재 4.5%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배경이 되는 지식인 채권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채권 금리는 즉 채권 수익률이죠. 채권을 구매해서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말합니다.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서 위험도가 다른데 특히 국채는 국가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못 받을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특히 국가 중에서도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신용도는 가장 높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원금과 이자도 달러로 받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통화 대비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 국채 중 대표적인 장기 채권으로 볼 수 있는 10년물의 수익률이 굉장히 눌려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채권은 단기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은 게 당연합니다. 채권 만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받아야겠죠. 그런데 단기 채권의 대표주자 2년물의 수익률보다도 낮은 상태로 역전된 상황이었는데 단기 채권의 수익률조차 정책금리보다 낮은 상황이죠.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 캔들로 구성된 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고 여기 주황색 선으로 표현된 게 2년물 국채 수익률인데 지금 여기 2022년 3월달 정도부터 역전이 돼서 현재 단기 채권의 수익률이 장기 채권보다 높은 상황인 거죠. 이런 현상은 급진적인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금방 금리 인하 국면으로 들어가서 다시 금리가 낮아질 거야 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높은 금리로 발행된 채권에는 많은 수요가 몰립니다. 지금 나오는 채권은 3% 이자를 준다고 하는데 예전에 나왔던 채권은 5% 이자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살까요?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예전에 나온 채권을 사겠죠.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채권의 수익률은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채권은 처음에 발행될 때 이자가 고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10,000원에 6%짜리 채권이 발행됐다고 보면은 인기가 없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뭐 9,000원, 8,0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10,000원에 대한 6% 이자, 600원의 이자는 고정이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가격이 올라서 뭐 12,000원이 됐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자는 600원으로 고정이니까 5%의 이자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까지는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 인하를 예상 혹은 희망하던 사람들이 많았고 채권 수요가 높았기 때문에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지 못하고 눌려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일이 채권을 많이 서학개미들이 산다는 이제 소식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례가 금리 인하로 인한 채권 가격의 상승을 노리는 투자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지금의 고금리 상태는 크게 올라간 인플레이션의 결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정상화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상승률만 내려가고 있죠. 아직 여기 코로나 이전 정상 수치까지는 많은 텀이 남아 있습니다.
연준은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데이터를 보고 방향을 결정하겠다고요. 그 확실한 데이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죠. 따라서 앞으로 금리를 더 급하게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현재 고금리 상태를 길게 유지하며 물가를 진정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올해 초에 채권을 매수했었던 개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쯤 큰 하락으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드디어 인정하고 있는 과정인 듯 합니다. 채권 수익률, 특히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상승하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고금리 시대가 예상보다 길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 상대적으로 꽤나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가 수익률까지 괜찮다면 수요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국채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니 달러로 환전이 많아질 것이고 그럼 강달러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겠죠. 그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같은 투자 자산인 주식시장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리스크를 더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보다는 훨씬 더 큰 수익이 기대될 때 그런 주식만 선호가 되겠죠. 같은 수익률을 볼 거면 위험한 주식에 투자할 사람이 없겠죠. 그냥 채권을 사면 되니까요. 주식은 뭐 이 정도 이런 격차가 나야 이런 주식들만 투자할 지금 가치가 있겠죠. 이런 시기에는 현금 비중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식을 고를 때도 흐름에 맞는 종목을 찾아내야 합니다. 현금도 포지션이란 말 들어보셨죠? 현금도 잘 타이밍을 노린다면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금리 시대에 맞는 종목들은 일단은 실적에 더 기댈 수밖에 없겠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높은 배당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기업, 그게 이제 채권 수익률을 넘어서는 배당, 뭐 이렇게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고금리 자체에서 이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있겠고, 또한 성장주라면 성장의 기준을 예전과는 다르게 훨씬 더 올려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은 메리트가 점점 없어지고 굳이 성장주에 투자를 한다면 압도적인 이렇게 성장을 하는 종목을 잘 골라야겠죠. 보통의 성장으로는 매력 어필이 힘들 테니까요. 네.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 고금리 시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고 영상 내용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